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2월 1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관세와 경기의 불확실성, 이것이 시장에서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중요한 화두는 아실 겁니다.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일같이 관세 발언을 하죠. 기자가 수입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트럼프가 4월 2일 정도 예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장을 좀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4월 2일까지는 시간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크게 하락하지 않고 혼조세를 마감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해소할 수도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을 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하는 나라들의 기업들은 관세만큼을 반영해서 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자재 가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관세만큼을 낮춰서 팔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결국 갈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짜 필요한 물건은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트럼프의 관세를 통한 무역 적자 해소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1월 미국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는데요. 예상 밖으로 상당히 저조한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을 키웠다라고 해석도 하는데요. 0.9% 감소를 했고 시장 예상치 0.2% 감소보다 무려 0.7%나 하락합니다. 특히 국내 총생산 산출에 직접 반영되는 핵심 소매 판매도 0.8%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소매 판매 감소가 시장에서는 일회성 요인으로 평가하기도 하는데요. 한파와 로스앤젤레스 대형 산불이 그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완전히 초토화됐죠. 산불로. 거기다 비까지 홍수가 내려가지고 완전히 진흙탕이 됐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이 영향이 얼마나 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회성이든 아니든 미국 지표가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 지표가 계속해서 한쪽으로 가야 됩니다. 상승은 상승, 둔하면 둔하. 근데 어느 건 상승, 어느 건 둔하 이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경기가 불확실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준이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것 때문에 금리 인하를 못하는 부분이 미국 경기를 망칠 수도 있겠다는 해석도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1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가가 굉장히 낮은 가격까지 갔었습니다. 지금의 절반 가격까지 갔었기 때문에 절반 넘게 하락했었죠. 한때 마이너스 40%까지 갔었으니까요. 그 유가가 만약에 내려오게 된다면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합니다. 물론 지금 정도 내려와가지고는 안 되고요. 트럼프 1기 말 때 내린 것만큼 내린다면 인플레이션이 약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소매 판매로 인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또 낮아지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이 상승한 데는 엔비디아가 2.1%, 메타가 1.1%, 애플이 1.2% 올랐습니다. 특히 엔비디아는 지난번 딥시크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을 상당히 메우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우와 나스닥 차트를 좀 보시면 다우는 돌파의 끝 하더니 또 박스권에서 또 밀리죠. 박스권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분산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관세가 미국 시장에는 나쁘지 않다고 해석을 하는 거죠. 미국 시장 자체가. 어차피 미국의 적자를 무역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 해석을 한다면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수출하는 기업들이 관세를 계산해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시장 영향은 안 좋을 거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증가할 거다. 이런 해석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스닥을 좀 보면 나스닥은 좀 올랐죠. 올랐지만 박스권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정 박스권 안에서 계속 놀고 있는 게 보이죠. 제가
보통은 8개월, 길게는 1년, 짧게는 6개월 이렇게 본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6월달 이후, 지금 이게 언제부터 그랬습니다. 10월부터니까 5월, 6월, 늦으면 7월, 더 늦으면 11월 정도가 아마 꼭지가 형성될 거라는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되는, 분산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 그 사이에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올라갈 거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25일 날 다음 주에 우리나라 금통이 있죠. 그때까지 환율이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좀 봐야 됩니다. 왜냐면 환율이 지금 현재 1443원이잖아요. 기술적으로는 지금 일로 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떨어지면 금통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번에 금통에서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한국은행 총재는 확실하지 않는다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확정적이지 않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금리 인하 오늘 안 하면 나중에 후회 엄청 남길 겁니다. 제가 아마 이런 거는 되게 잘 맞췄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려울 겁니다. 굉장히. 지금도 실기론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데 실기론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냐? 가게에 돈이 없습니다. 기업도 어렵지만 가게에 돈이 없다는 것은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내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가게에서 버는 돈은 한정돼 있고 쓸 돈은 또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근데 이자를 좀 줄여주면 쓸 돈이 어느 여유가 생기죠. 저축도 될 수 있고, 그렇죠? 원금을 좀 더 빨리 갚을 수 있고 소비도 늘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자를 낮춰주는 방법은 통화정책이지 재정정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자를 낮춰주는 것 외에 돈을 더 벌긴, 더 여유를 만들기 쉽지가 않을 거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차트를 좀 보면 엔비디아는 지금 여기까지 다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딥시크 쇼크가 드디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그런 과정. 제가 지난번에 여기서 뭐 시장에 딥시크 해소 뭐 이 얘기 나오길래 그건 아니다. 요걸 메워야 된다라고 했는데 정말 많이 메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연기금 얘기 제가 며칠 전에 했잖아요. 연기금이 시장을 받쳐주고 있다. 그 얘기를 했었는데 연기금이 올해 하루도 빼지 않고 순매수를 했습니다. 하루도 빼지 않고. 금액은 약 2조 8천억 정도. 결국 그 외국인이 연초에 1조 7천억 사고요. 그 다음에 다시 팔아갖고 지금 1조 7, 8천억 됐잖아요. 다시 매도가. 그럼 두 개 합하면 3조 정도, 3조 6천억 되니까 거의 60%. 그들의 갖고 놀던 60% 정도의 금액을 연기금 산 거예요. 2조 8천억 순매수했다고 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주로 매도했는데 이거를 연기금을 사갔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을 삼성전자를 샀습니다. 아마도 이게 HBM에 대한 기대감, 납품 기대감, 또 하나 플러스 상속세가 마무리되는 국면, 플러스 이재용의 사업적 리스크의 해소 가능성, 완전한 해소 가능성, 요 세 개가 다 물렸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연기금의 매수가 삼성전자를 앞으로 이끌어가는 진땅의 카드가 아니겠느냐, 진짜 카드가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수급마저도 삼성전자에 몰리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 차트 보시면 아직 못 갔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산 거예요. 바닥에서 다 긁어 모은 거예요. 누가? 연기금이. 외국인은 팔았지만 외국인도 50%를 살짝 깬 정도, 49.99%, 50% 전후에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팔지 않겠다 뭐 이런 의지가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연기금이 산 종목들을 보면 하이닉스가 2,400억, 삼성바이오로스 1,884억, LG엔솔루션이 4,418억입니다.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시가총액 5위까지 샀구나 이런 해석이 됩니다. 두산에너빌리티를 좀 샀으면 1,156억. 요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원자력 뭐 이런 거잖아요. 여기에 포인트를 좀 연기에 맞춘 게 요게 하나 특이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이번 주에 121선 59,000원대 가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요. 코스피가 이번 주
2600 안착 여부가 확인을 해야 되죠. 지난주 금요일날 2600 터치를 하고 내려왔거든요. 오늘 정확하게 2600 찍고 내려왔습니다. 뭐 트럼프 관세 협상 가능성이 지금 주말에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최상목 대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미 FTA로 우리는 관세를 피해갈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될지 안 될지는 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수혜죠. 완전한 수혜가 되면 주가를 끌어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는지 한번 봐야 되겠죠. 특히 그 수입차 관세 도입, 그러니까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가 미국에서 판매가 좀 있죠. 이 부분 어떻게 피해가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